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오늘은 랭귤러, 제가 지금 이 차를 인수한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고 한 1200km 정도를 탔는데,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랭귤러에 대한 승차감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인터넷에 가장 많이 떠도는 얘기가 승차감 얘기가 있죠. 선입견 중에 랭귤러는 승차감이 안 좋다,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되는 차인데 그 돈을 주고 왜 그런 트럭 같은 그런 차를 사냐,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차를 사기 전에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타고 다니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승용차는 아니고 그냥 일반 SUV랑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제가 이때까지 탔던 차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때 20대 초반에 대우 프린스 어머니 차였는데, 그거 제가 훔쳐서 몇 번 타고 다녔던 게 제 첫 차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쉐보레 크루즈, 그게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첫 차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2007년식 미니였고, 그 다음이 캐나다로 와서 2000년식 다치 다코다 트럭이었습니다. V6 6기통짜리 아주 작은 트럭. 그리고 그 다음에 탔던 게 폭스바겐 그 골프 GTI였고, 그리고 골프 GTI 다음에 탔던 게 스바루 크로스트랙이었습니다. 컴팩트 SUV죠. 좀 작은 사이즈 SUV. 예, 그걸 탔었고, 그리고 그 다음 차가 지금 이 랭귤러 루비콘인데, 제일 처음에 랭귤러를 탔을 때 느낌이 좀 굉장히 헐렁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승차감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분명히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처음에 타시면 분명히 좀 다른 이질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이게 저도 이게 앞 엑셀, 뒤 엑셀이 전부 다 솔리드 엑셀로 돼 있는 차는 처음 타보는데 굉장히 헐렁하거든요. 이게 약간 배 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처음에는 약간 울렁울렁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차고가 높다 보니까 살짝 꿀렁거리는 느낌도 좀 나고. 근데 이 차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승차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얘기 같기는 해요. 스포츠카라든지 벤츠라든지 더 고가의 그런 럭셔리 세단이랑 승차감을 비교하면 당연히 안 좋겠죠. 이 차는 그렇게 만들어진 차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캠핑용 나이프라든지 아니면 맥가이버 칼,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사놓고 요리할 때 잘 안 든다거나 연필 깎을 때 잘 안 깎인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목적이 다르니까 그 목적에 맞는 차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승차감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차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무조건 딜러에 가셔서 시승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짧게 말고 좀 여러 번 시승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근데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처음에 느꼈던 달랐던 느낌도 지금은 이제는 못 느끼겠거든요. 그냥 일반 약간 차고가 높은 SUV 같은 느낌? 네, 그 정도가 답니다. 보통, 그리고 맞다, 소음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시끄럽다, 풍절음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장점 단점 얘기할 때 그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디자인이죠. 약간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차들 중에 하나죠. 미니, 그리고 포르쉐, 그리고 랭귤러.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인데, 그 옛날부터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차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에서 주는 만족감이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간 마초적인 느낌? 남성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죠. 근데 분명히 호불호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풍절음에 대한 것도 있고. 근데 그 풍절음이라는 것도, 미니도 제가 탔었는데, 제가 미니를 처음에 타고 깜짝 놀랐던 게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지금 미니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탔던 미니는 2007년식이었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고속도로에서 진짜 옆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힘들었고, 음악 같은 경우도 볼륨을 굉장히 높이지 않으면 음악을 듣기가 힘들 정도로 시끄러웠었거든요. 한 100km 가까이 넘어가면. 근데 어차피 그것도 이제 디자인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풍전음이라는 것도 미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굉장히 각지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깍두기 깎아놓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디자인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장점에 속해서 저는 장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좀 강력한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특정 차종, 같은 브랜드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특정 한 차종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차들이 많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쉽게 예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집 웨이브가 있겠죠. 한국에서는 집 웨이브를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뭐 웬만하면 집 웨이브를 하면 한 80에서 90%는 성공하는 것 같거든요.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손을 들면 다 받아줍니다, 인사를. 그리고 오프로드 나가서 이제 랭귤러를 만나면 더 잘 받아주는 편이고, 시내에서도 웬만하면 잘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랭귤러 매니아 그 카페 같은 데 보시면 구조 군환도 직접 많이 해주시잖아요. 제가 뭐 랭귤러를 한국에서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 영상에서 보니까 잘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강력한 커뮤니티,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역사가 워낙 오래된 차다 보니까 그래서 더 커뮤니티가 강력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능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차는 오프로드용 차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빨리 달리는 차도 아니고 오프로드 성능이 가장 중요한데, 이 차를 타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오프로드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성능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뭐 전문 차 리뷰어도 아니고, 그래서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드리긴 힘든데, 이제 감성적인 거, 느낌적인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 좀 뭐 어디든지 그 왜 그 광고 슬로건에도 나오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만약에 길에서 산에서 길을 잃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뭐 약간 험지라든지 좀 기상이 안 좋을 때,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올 때도 그냥 이 차 타고 있으면 별로 두렵지는 않아요. 뭐 오면 오는가 보다. 그리고 약간 즐기게 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능에서 주는 만족감도 뭐 속도라든지 다른 게 아니라 그 이 차 고유의 성능, 이 차에 만들어진 목적성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능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에서 랭귤러 하면 뭐 대체제 자체가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뭐 브론코도 나오고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성능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성능적인 부분을 말하면서 같이 말하면, 뭐 운전하는 느낌을 얘기를 드리면, 일단 차고가 일반 SUV보다는 훨씬 높고요. 뭐 스몰 사이즈 픽업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편입니다. 그 대형 풀 사이즈 픽업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좀 편합니다. 아무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도로 상황을 지켜보기도 굉장히 좀 편한 편이고, 그리고 약간 이거는 뭐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인도라든지 조그만 골목 같은 데 돌아다니면 옆에 연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골프라든지 미니 같은 거 타고 다닐 때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서 회전을 할 때 옆에 끊길까봐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차고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뭐 운전하기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수월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트렁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트렁크가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아요. 근데 트렁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켓에 있는 차들 중에서 이렇게 트렁크에 제가 키가 180인데 제가 앉아서도 머리 윗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좌식으로 앉고도. 그래서 약간 그게 가능한 차는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트렁크가 넓어서 많이 실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캠핑이라든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차크닉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차 뒤에 가볍게 앉아서 바람도 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트렁크도 좀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제껏 올렸던 영상들 보면, 죄다 뭐 차에다가 뭐 장착하는 영상들을 제일 위주로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약간 레고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차가. 그래서 약간 어른들의 장난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차를 샀었을 때도 차 꾸미려고 이것도 하고 방향제도 바꿔 달고 뭐 그거 미니 같은 경우는 데칼도 붙이고 이것저것 해봤었는데 저도 이 차는 뭔가 좀 달라요. 그 꾸미는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다른 차들은 그냥 옷 갈아입는 느낌이라면 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성형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얘 약간 레고를 조립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좀 다른 느낌의 재미를 줄 수 있습니다. 튜닝에 있어서. 그리고 그거를 뭐 샵에 가서 안 하시고 직접 하신다면 더 많이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처음에 시작하기가 무서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 차는 워낙 아시다시피 미국 차고, 이것도 단점 중에 지금 바로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뭐 마감 품질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떨어지는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막 조립하고 막 뜯고 막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좀 그런 재미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를 사시면. 장점은 지금까지 생각나는 장점은 그 정도가 다인 것 같고, 단점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어서 마감 품질. 요즘에 차들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왜 단차도 아주 없다시피 하고. 그런데 이 차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보면 여기저기 뜯어보면 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마감 품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이거는 뭐 그냥 손바닥이 들어가도 되겠는데 싶을 정도의 공간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과장해서. 그래서 뭐 마감 품질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은 아마 좀 이 차는. 그리고 연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제 차는 6기통짜리거든요 랭귤러 루비콘인데, 근데 제가 알기로 한국에는 그 V6 펜타스타 엔진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은 다 4기통짜리 터보 엔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출시된 글라데이터만 6기통이 들어가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엔진을 다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4기통짜리 터보, 그리고 지금 제 차하고 같은 6기통짜리 펜타스타 엔진,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로 런칭될 그 랭귤러 392 8기통짜리죠. 그리고 에코 디젤 버전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아마 랭귤러에 한해서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4기통에 터보 엔진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게 연비는 훨씬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랭귤러 타고 이 차가 지금 공차 중량이 2톤이 훨씬 넘어가는데 연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이걸로 내가 데일리카로 타면서 연비를 생각하면서 사겠다 그러면 아마 랭귤러를 선택사항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비는 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죠. 어쨌든 간에 좋진 않으니까. 그리고 정숙성 같은 경우는 또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니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디자인에서 오는 풍절음, 이렇게 각지 디자인 때문에 오는 풍절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정숙성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 타이어에 대해서도, 타이어 때문에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루비콘 같은 경우는 머드 타이어가 기본 옵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 차에는 올터레인 타이어가 꽂혀 있어서 솔직히 뭐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어떻다 저떻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큰 차이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머드 타이어를 끼고 제가 주행해 본 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만약에 뭐 오버랜드라든지 루비콘이라든지 중에 정숙성 때문에 고민하신다 그러면 저는 루비콘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루비콘 사서 타이어를 올터레인이나 다른 타이어로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그래서 올터레인 타이어에서 오는 뭐 소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한 90km 정도가 딱 넘어가면 음악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제가 뭐 벤츠라든지 BMW, 아주 고가의 BMW라든지 그런 걸 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얼마나 승차감이 좋고 얼마나 정숙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교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일반적인 차를 타고 뭐 여행을 다니고 하는 데 있어서 옆에 와이프 앉아 있는데 와이프랑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고요.
그지?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0kH가 넘어가면 음악 소리가 좀 작아지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음악 볼륨을 조금 높여버리면 뭐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높이면 또 음악 듣는데도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숙성은 저도 이것도 뭐 단점 중에 하나긴 한데 이렇게 아주 큰 단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차는 빨리 달리려고 만들어진 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숙성이라든지 소음 관련 문제는 제가 다음 영상에 그 테스트를 하나 해보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지금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다음 영상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과학적인 테스트는 아니고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막 얘기하기는 했는데, 지금 차 타고 지금 어디 가면서 얘기하기는 했는데 뭐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뭐 선입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간단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나중에 뭐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영상을 만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